여러분은 지금 공원에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죠. 그리고 약 1초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강아지는 완벽하게 교감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 1초의 눈맞춤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고 정확히 쳐다봤으면서도 결국 풀냄새 맡는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보통 전문가들은 콜백 훈련을 할 때 더 맛있는 간식을 써라, 더 신나게 불러라, 연습을 더 해라라고 조언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방금 강아지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켄터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강아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인이 방을 나간 상태에서 10분 동안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0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600초 동안 자신의 모든 본능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캔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갇혀 있긴 했지만 어떤 노력이나 인내심도 필요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두 그룹 모두에게 퍼즐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평소라면 강아지들이 열 수 있는 장난감이었지만 연구원들은 일부러 열리지 않게 단단히 밀봉해 두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 강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다려 훈련을 했던 강아지들이 훨씬 더 빨리 포기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이미 인내심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똑같은 실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모든 조건은 같았지만 이번에는 에너지가 고갈된 강아지들에게 퍼즐을 주기 전에 포도당 음료를 먹였습니다. 그러자 그 강아지들은 곧바로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쉬고 나온 강아지들만큼이나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장난감에 매달렸죠. 즉 자제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몸속의 대사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다 써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리고 언제 이 연료를 다시 채울지는 강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공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려견의 하루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파를 물어뜯고 싶은 것도 참았고, 문 앞을 지나가는 택배 기사님을 향해 짖고 달려드는 것도 참았고, 식탁 위에 놓인 맛있는 음식을 훔쳐 먹는 것도 참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끊임없이 자제력을 발휘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줄을 풀어주고 길고양이 냄새와 다른 강아지들, 그리고 신선한 풀내음이 쏟아지는 순간에 반려견의 자제력 배터리는 이미 0%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의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듣게 해주는 뇌의 그 기능이 이미 바닥나서 멈추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이건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착하게 참아낸 긴 하루의 끝자락에 가장 어려운 콜백을 요구하지 마세요. 강아지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외부 자극이 쌓이기 전 산책의 초반부가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는 산책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할 때만 부르지 말고 신나게 놀고 있을 중간에 한 번씩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르고 정말 맛있는 간식으로 보상한 다음 곧바로 다시 놀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부름에 응했을 때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저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름에 응했을 때 즐거움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출금을 하는 것과 같죠. 나중에 정말로 콜백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출금보다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자제력 배터리가 꽉 차 있고 여러분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췄다 하더라도 여전히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아지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본능입니다. 2022년에 연구원들은 13개 품종의 강아지 1000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제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투명한 벽 너머로 간식이 보일 때
코를 박고 직진하는 대신 돌아서 열린 곳으로 가야 하는 과제였죠. 단순한 과제였지만 품종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성을 갖도록 개량된 벨지안 말리노이즈나 저먼 셰퍼드 같은 품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사역견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의 빠른 반응 속도는 충동성이라는 특성과 한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먼저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지속적인 협력과 결정을 내리기 전 사람과 소통하도록 개량된 골든 리트리버나 보더콜리는 과제가 어려워졌을 때 주인을 뒤돌아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콜백 훈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하운드, 허스키 테리어, 그리고 가축 경비견들입니다. 이 강아지들은 수백 세대에 걸쳐 사람과 떨어져 일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비글이 냄새에 꽂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최적화된 자신의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거실에서 가르친 단어 하나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유전적 본능을 거스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은 내 반려견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이 강한 품종을 키우고 계신다면 리트리버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런 콜백은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는 긴 목줄을 사용하여 아직 완벽하지 않은 콜백으로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단계에서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며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냄새를 쫓던 비글이 3초 늦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주인에게 돌아오려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건 복종이 느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품종이든 환경 관리가 먼저고 행동 훈련은 그 다음입니다. 긴 목줄을 쓰는 건 훈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가장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마지막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진행한 실험 하나가 있는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에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콜백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푸니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방식인 가볍게 목줄을 당기는 체벌을 가끔씩 섞어서 훈련했습니다. 강아지는 부르면 오긴 했지만 아주 느리게 몸을 잔뜩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단어 배는 오직 긍정 강화만으로 훈련했습니다. 강아지는 즉각 반응했고 몸은 이완되어 있었으며 꼬리는 위로 한껏 올라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연구원들은 아주 기발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콜백 단어를 사용해서 코로 타겟을 터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가르쳐 본 것입니다. 강아지가 타겟을 터치하면 콜백 단어를 들려주고 돌아오면 간식을 주었습니다. 콜백 단어가 벤이었을 때 타겟을 터치하는 행동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아지는 아주 열정적이었죠. 단어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보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콜백 단어가 푸니어였을 때 타겟을 터치하는 행동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타겟에 다가가는 것조차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간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하나에 담긴 부정적인 기억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연결된 모든 행동을 망쳐버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꼭 목줄을 당기며 혼낸 적이 없더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불러서 목줄을 채우고 재밌는 산책을 끝내버릴 때마다 강아지의 기억 속에는 부정적인 기록이 한 줄씩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많은 강아지들에게 그 기록은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죠. 이리 와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내게로 와라는 뜻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라는 뜻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강아지는 그 단어의 뜻을 잊어버린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단어의 뜻을 너무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보자들만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수백 마리의 강아지에게 콜백을 가르친 한 전문 훈련사조차 야외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완벽하게 오던 아이가 밖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 와 라는 말이 밖에서 노는 시간은 끝났어 라는 뜻이라는 걸 가르쳐버린 셈이었죠. 그녀는 그것을 제 발등 찍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단어를 완전히 버리고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짐도 없는 깨끗한 단어로 말이죠. 새로운 단어에 미친 듯이 달리고 놀아주는 최고의 즐거움을 연결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연습만으로 강아지들은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세 번째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망설이거나 멈칫하고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낮추고 먼 길로 빙 둘러서 온다면 그 단어는 이미 망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단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를 하나 고르십시오. 여기야 가까이 옳지 같은 예전 기억이 전혀 없는 단어라면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아주 소중하고 신성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확실하게 올 것이라고 100% 확신할 때만 그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단어를 듣고 올 때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보상해 주세요. 그 단어 뒤에 즐거움이 끝나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목욕하기 전이나 발톱 깎기 전, 아이가 싫어하는 차를 타기 전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야 할 때라면 직접 가서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 단어는 아껴두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행동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주인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단어에 대한 강아지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무언가에 코를 파묻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고 주인을 쳐다봅니다. 1초, 어쩌면 2초. 여러분은 이제 그 눈빛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을지도 모르는 자제력 배터리일 수도 있고 계속 냄새를 맡아 네 본능을 믿어 라고 속삭이는 유전자의 명령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몇 달 동안 묵묵히 쌓여온 이리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1초의 멈춤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배터리 용량과 수백 년 된 본능, 그리고 애초에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뇌 구조를 가진 여러분의 반려견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방전된 자제력, 유전적인 본능 아니면 오염된 단어, 이 셋 중에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